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재명의 그 거품 지지율이 백현동의 옹벽처럼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데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중앙일보의 정철근의 시시각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정철근 시시각각에 보면 이런 데 그 칼럼입니다. 백현동 옹벽 위험은 현재 진행형이다. 백현동 옹벽 위험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재명의 그 모든 문제점, 이재명에게 이게 어떤 잤냐, 이거를 그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저는 백현동 옹벽이다. 이렇게 봅니다. 법적으로도 백현동이 국토부 협박이다. 이게 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국토부의 협박이 아니고 김인섭 씨의 로비다. 이게 그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유죄가 났잖아요. 재판이 연기되어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 백현동 그 자체가 이미 200억 배임이다. 이것도 대장동하고 같이 재판받고 있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범 김인섭이 이거 이미 5년 받았고요. 정진상에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재명 일당의 모든 비리 문제가 다 이게 결집된 게 대장동, 백현동이 있고, 거기에 선거법 이재명 있고, 그 다음에 위정교사의 김진성 씨도 위정교사도인데 이분이 김인섭이하고 백현동 사업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재명의 모든 범죄에 다 관련되는 이게 백현동 비리입니다. 근데요, 오늘 칼럼을 보면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백현동이 4단계 올려가지고 용적률을 무려 316%를 준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4단계 올려서 용적률을 316%를 줬다. 보통 우리 잠실 아파트인데 용적률이 270% 됩니다. 잠실 아파트 용적률이 270인데 백현동이 316을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용적률을 높이다 보니까 산을 깎아가지고 높이가 51m, 옹벽의 높이가 51m입니다. 한 10층이 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가 300m, 높이는 51m, 10층. 이런 게 산을 깎아서 옹벽을 세운 거예요. 근데 칼럼에도 나오지만 거기에 지질이 뭐냐? 산사태에 아주 취약한 단층 파쇄대 이런 데 지질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산사태에 아주 밑에부터 옹벽 밑에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남시나 여기서 그 옹벽 옆에 거기에 보면 바로 어떻게 된다? 커뮤니티 센터 위험하니까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커뮤니티 센터를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옹벽하고 붙어 있는 커뮤니티 공동시설을 사용 승인 안 했는 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결국에 그 시행사 정바울 사장이죠. 아시아디벨로퍼 시행사 사장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패소했잖아. 그러니까 주민들이 공동시설을 못 쓰니까 결국 어떻게 됐다? 바로 지금 집값이 대폭락이가 한 3, 4억씩 폭락하고 있다. 제가 이것도 기사를 말씀드리고 이게 치마, 옹벽이 무너지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그것도 여러 번 전문가들이 경고했고 이미 그때 허가할 때도 전문가들이 많이 경고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과 정진상이가 밀어붙인 거예요. 만약에 이게 붕괴되거나 엄청나게 인명피해가 물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그럼 전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바로 이재명, 정진상, 그리고 그때 의견 수렴한 게 김현지입니다. 김현지도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김현지도 수석보좌관. 그만큼 이재명의 가장 아킬레스건입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의 지지가 백현동에
조금씩 침식,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백현동의 옹벽과 같은 운명일 거다. 왜? 거기서 워낙 이재명이가 비리를 많이 저질렀잖아요. 이재명의 지지율도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백현동의 옹벽처럼 조금씩 이게 거품이 빠져나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이재명이 공격할 때 특히 이제 선거 때는 뭐 술자리나 저녁자리 보면 중도나 특히 좌파들하고도 이게 논쟁을 벌일 때 많거든요. 계속 설득하고 논쟁을 벌이잖아. 그럴 때 저는 이게 이재명이 가장 아킬레스건 중 하나가 백현동만 보면 이재명이가 보인다. 야, 한번 생각해봐라. 아파트의 산을 그렇게 깎아서 원래는 이게 15m 이상 못하게 법되어 있는데 말도 안 되게 로비 한 77억 로비 받아가지고 거기에 반을 받아먹고 말도 안 되는 316% 51층짜리 만리장성보다 더한 이걸 해주는 게 그래서 시설 사용 허가도 못해가지고 주민들 어떡하냐. 이게 이재명이다. 이 문제를 이렇게 집중 우리가 중도층이나 좌파들한테 퍼뜨리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정확한 팩트와 높이 51, 길이 300, 그 다음에 취약한 단층 파쇄되다. 법에는 15m 이상 안 되는 걸 전문가들이 다 반대한 거예요. 그때 공무원 중에 제가 잘 아는 전에 공무원 이야기 했잖아. 끝까지 반대하는 걸 자천 시기가 보복 하고요. 이런데 말도 안 되는. 근데 김현섭이가 거기에 이미 77억 받으면서 거의 뭐 이게 정진상이하고 한 몸으로 1년에 수백 번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100열 몇 번이나. 요걸 이게 우리가 국민들께 적극 알리됩니다. 이것만 봐라. 이것만 봐도 이게 김문수가 이제 평택에 삼성전자 유치하고 그 다음에 판교를 개발하고 수많은 GTX 만들고 이렇게 해도 한 번이라도 이게 10원 하나 비리에 연루된 적이 있냐? 이재명이는 봐라. 김인섭이 인섭이 형 본인이 이재명이 선거할 때 선거대책 본부장하고 계속 이 선거 도와준 김인섭이 허가방 그 로비를 봐라. 이런데 성남시장 때 이런데 이놈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완전히 비리를 얼룩지가 날아가게 완전히 부패공화국이 된다. 청렴한 게 김문수하고 비교해봐라. 이렇게 우리가 설득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오늘요 이재명이가 첫 선거운동 김문수 후보는 이제 송파의 가락시장부터 민생, 그 다음에 대전의 현충원 안보, 그 다음에 보수의 심장 성지 대구 서문시장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광폭 행보를 합니다. 근데 이재명이 이 장관은 어디서부터 하느냐? 자꾸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내란 프레임. 이거야말로 이게 사기 중에 사기죠. 무슨 이게 내란이야. 내란 프레임. 그래서 이게 빛의 혁명을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광화문에서부터 이재명이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판교로 가는데 판교 누가 개발했습니까? 판교는 이게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때 만든 게 판교입니다. 근데 거기를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동탄에 반도체 가는데 동탄에 반도체 또 있지만 이게 진짜 반도체 처음 평택에 유치한 게 김문수 후보입니다. 진짜 이게 김문수 후보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그러면서 이게 이재명이가 또 말도 안 되는 이제 빛의 혁명, 빛이라고 자꾸 하는데 이재명이가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게 자라온 게 빛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항상 이게 어둠 속에서, 음지 속에서 계속 음침하게 살아온 이게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은 이게 어둠의 세력입니다. 빛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악의 축입니다. 선이 아니고 악의 축이야. 그리고 이게 진실이 아니고 거짓 세력입니다. 이재명이 거짓이잖아요. 그리고 정의의 세력이 아니고 불의의 세력이다. 이재명은 한마디로 악의 축이면서 어둠의 세력, 불의의 세력, 거짓의 세력, 위선의 세력, 그리고 진짜 내란 쿠데타는 이재명 민주당입니다. 진짜 내란이라는 게 국가기관을 마비시킨 거. 지금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을 다 청문해오라. 이게 내란 아닙니까? 왜 사법부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이거 전두환 자기들이 매일 50 전두환 이야기하는데 전두환 대통령 때도 없던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을 마비시켜, 검찰을 마비시켜, 경찰도 마비시켜, 그 다음에 감사원도 마비시켜.
이런 식으로 국가 기관을 말도 안 되는 예산권과 악법, 탄핵 이걸로 마비시킨 진짜 내란 세력은 이재명 민주당입니다. 내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사과할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당당하게 누가 내란 세력이냐, 누가 쿠데타 세력이냐, 이거를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재명의 쿠데타를 진압해야 된다. 이 논리로 저는 당당하게 맞서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나 가보면 뭐 좌파들이 많죠. 그래도 저는 누가 쿠데타 세력이냐, 쿠데타 내란이 뭐냐, 개념부터 짚어보자. 개념부터. 근데 국회가 1분 1초라도 마비된 적이 있냐? 선관위가 마비된 적이 있냐? 그게 왜 쿠데타냐? 오늘 윤석열 때도 재판하지만 진짜 마비시킨 거는 쿠데타 누구냐?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거 중요한 거는 지금 백현동의 옹벽이 서서히 와야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안전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다치면 안 됩니다. 국민이.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옹벽처럼 이재명의 그 거품 지지율도 조금씩 와야 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요. 우리가 끝까지 정말은 그 진인사 대천명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요. 우리 순국 선녀들도 하늘에서도 도와줍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줍니다. 저는 충분히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 왜? 후보의 도덕성이나 후보의 자질이 너무 차이 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의 한 폐악질, 이거를 우리가 국민들께 호소하고 읍소하면요. 저는 충분히 대선 승리에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다시 한번 백현동을 봐라. 이재명의 본 모습, 이재명의 본질을 알려면 저 백현동을 봐라. 대장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히려 백현동에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그걸 보고도 이재명을 뽑는다? 이거는 나라가 백현동 옹벽처럼 무너진다.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극 국민들께 호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